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백선엽 장군 연결식 마치고 대전 현충원 가셨고, 내일 7월 16일은 드디어 21대 국회가 개원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당 기간 끌어왔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일 오후 2시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내일 국회 개원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판결 나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꼬였던 것들이 하나하나 그래도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유독 풀리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21대 4.15 총선 재검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4.15 총선을 놓고 4.15 총선 결과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관계에 무슨 여러가지 부정선거 의혹들이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130여 건에 달하는 선거 무효 소송 등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31곳에 대해서는 투표한 증거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투표함이 증거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 선거 무효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선거일 후 180일 이내에 그것을 갖다가 결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거 무효 소송 등을 갖다가 바로 일반 지방에 있는 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내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 오늘로서 정확히 4.15 총선이 있은 지 정확히 석 달 되는 날입니다. 7월 15일이니까 날수는 91일째죠. 과반이 넘었습니다. 대법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190석을 범 여권이 차지했으니까 그들은 오불관원 내 알 바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억울하게 내가 빠찌를 갖다가 뺏겼다고 생각하는 많은 야당 전직 의원들, 또 야당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득표수로는, 현재까지 득표수로는 지역구 득표수로 한 1,400여만 표, 1,200여만 표인데 의석수는 190대 110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흔한 얘기로 무슨 야로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법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부정선거 의혹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와 같은 의문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의문점을 풀어줘야 될 그 책임은 법에 따라서 가장 먼저 대법원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이번에 31곳 이 가운데 재검표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의심을 다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법원이 최소한 법에 의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그 재검표 문제는 지금 석 달 지난 이 순간까지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 대법원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다른 어떠한 형태의 제도보다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민들의 의사를 갖다 가장 공정하게 반영해서 그들의 어떤 대표자를 뽑는다는 그 운영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깨진다면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시죠? 지난 90일 동안 4.15 총선 끝나고 4월 16일 아침부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보면은 이러고 저러고, 특히 가장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은 어쨌든 간에 이번 4.15 총선의 커다란 수혜자입니다. 때문에 오불관원이에요. 내 알 바 아니다. 기분 같아서는 재검표 안 하고 그냥 지나가서 기정사실하면 좋겠죠. 흔한 얘기로 거기에서 가슴을 끓이고 있는 사람들이야 속이 터져서 부하가 터져서 죽던 말던 건데 관여할 바 아니다. 왜? 그 사람들은 어차피 나를 찍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흔한 얘기로 보수 우파, 자유 우파 내에 이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보면은 흔한 얘기로 편이 갈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이것은
뭐 미배인 교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떨어지는 부정선거다.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그렇게 어떤 수치, 어떤 지수가 나올 수 있느냐. 과거 김어준식의 어떻게 보면 그런 통계학적인 음모론, 조작론, 거기다가 해킹론, 수많은,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그런 컴퓨터 해킹, 그 다음에 조작, 사전투표 어쩌고 저쩌고 믿는 사람 제법 많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쪽 사람들은 그건 택도 아닌 소리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당선된 유경준 의원 같은 통계청장을 지낸 분이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물론 이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0.0001%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0.0001% 내지는 뭐 1%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현실은 다르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전에 보면 미국이 달나라로 사람을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아폴로 프로젝트죠. 아폴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아폴로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은 99.99999가 4개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은 0.02 하나 둘 셋 찍히고 1%입니다. 그럼 뭐 100만 분의 1인가요?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실패할 확률인데 실제 아시겠습니다만 아폴로 프로젝트는 아폴로 처음 발사하는 그 순간부터 불났죠. 아폴로 13하고 유명한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는 통계학적으로는 만분의 1,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사고가 나거나 실패할 확률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18개인가 19개 쏜 중에 2개가 하나는 펑 터져갖고 끝장났고 하나는 중간에 가다 완전히 궤도 어긋나서 한마디 못 돌아올 뻔했고 그러니까 실제 확률은 거의 10%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물론 뭐 유경준 의원이라든가 또 저 미국의 미배인 교수라든가 다 각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대법원이 통상 경우 예전에 뭐 저희들 선거 많이 치러보고 예전에도 보면 뭐 3표 4표 차고 나고 또 옛날 뭐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쪽 그런 경우 보면은 보통 2달 안쪽으로 다 결론 내줍니다. 그래야 군소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승복하거든요. 물론 승복하더라도 의혹은 남습니다. 의심은 남습니다. 미심쩍음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줘야죠. 근데 그것을 풀어주지 않고 미적미적 하는데 하필이면은 뭐 국민들이 더욱더 의심 갖는 게 이 대한민국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기 때문에 더 의심을 갖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실 대법원장이라는 것은 통상 대법관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통례고 상례고 관례고 지금까지 해온 유구한 전통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가장 만만한 사람인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고법원장도 아니에요. 춘천지법원장 갖다가 대법관도 거쳐보지 못한, 뭐 군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여단장쯤 하다가 군단장 안 거치고 작전사령관, 일군사령관, 상군사령관 안 거치고 바로 육군 참모총장 된 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의 구성원 13명 그 대법관의 구성이 거의 사람을 계속 갈아갖고 지금 그야말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 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듯이 많은 사람들이 진보 좌파 성향, 즉 우리 법연구회라든지 또 민병과 괴를 같이 하는 사람들로서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 활약하던 사람을 갖다가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반대하는데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점프해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의심을 품을 만한 그런 일들을 갖다가 적잖이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갖고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 뭐 음모론, 조작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모르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영역에서 뭐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수십만 명, 수만 명을 동원해서 전국을 갖다 그렇게 조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13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내고 이 선거는 무언가 잘못됐다. 또 민병욱 의원 등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으니까 반드시 재검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미 투표함이 증거 보전 인용되어서 지금 딱 봉함된 채로 보관되어 있는 것이 석 달째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 그리 어렵습니까? 뚜껑 까보면 되는 거예요. 31곳. 거기도 우리가 봤을 때 31곳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병욱 전 의원이라든가 표차가 근소해서 저는 이건 도저히 못 믿겠다. 한번 까보자. 실제 우리 지역, 우리 뭐 예를 들게요. 내가 살고 있는 도봉 예를 들어 갑 지역이 뭐 선거인 수가 뭐 10만 명인데 투표 7만 명이 했다. 그러면 그 제대로 7만 표가 있는지, 그리고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하고, 물론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전 투표에 진보 좌파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했다고는 전 믿습니다. 그 성향이 그랬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구 경북을 비롯한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사전 투표하면은 혹시 이자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본 투표하자는 그런 바람이 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전 투표에서 진보 후보가 좀 앞서고 본 투표에서는 그 보수 후보가 이기거나 내지는 지더라도 격차를 많이 좁혔다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뭐 또 그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타 지역 뭐 을 지역계 뭐 가배였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의혹 제기할 때. 그리고 보면 혹자들 이야기 보면은 투표함이 예전 뭐 자유당 시대식으로 흔한 뭐 이른바 뭐 3인조 투표, 4인조 투표, 뭉텅이 투표했는지 그런 것조차도 막 의혹들을 제기할 때 야 이 무식한 놈들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라는 것을 예를 들어 좌파들이 그러면 우리는 화를 내겠어요. 근데 이게 보수 우파내에 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보수 우파내에서도 사전선거 조작, 투표 조작, 음모 이런 것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내 경험에 따르면, 내 기자 경험 등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왜 그거 갖고 자꾸만 그런 얘기함으로써 한마디로 웃음거리가 되고 보수 우파의 스스로의 발목을 잡느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좌파 성향의 중앙선관위나 좌파 성향의 대법원에서는 신날 거예요. 보수 우파 간에 그거하고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침 7월 15일 4.15 총선이 있은 지 석 달 지난 이 시점에서 마침 보니까 그동안 4.15 이후 원래 5월 30일 개원되어야 될 국회 한 달 반 만에 내일 7월 16일 날 개원식 갖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개원 뭐 축하 연설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동안 2018년 지방선거 이후 2년 넘게 끌어오던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그동안 엎치락 뒤치락 하다 내일 최종적으로 7월 16일 오후 2시에 이재명 지사가 과연 전 지사가 될지 계속 지사직을 유지할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때 대법원 그런 것만 정리하지 마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끌당하고 있는 최소한 130여 건 선거 무효 소송 중에 투표함이 증거 보존되어 있는 31곳부터 빨리 푸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더 이상 사법부가 권력의 주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세간의 의혹으로부터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